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초 입문 강의 마지막 매일 정리 노트를 보도록 합니다. 자, 앞에서 매일 정리 노트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출력해서 봐도 좋고 또 강의 시간 한번 쭉 듣는 거로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마지막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상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한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국민주택이 되려면 누가 건설한다? 4명의 공공사업체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이자들이 건설하는 주택인데 규모는 얼마로 줘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에 속한다 그랬었죠. 그때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였었죠? 원칙은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게 국민주택인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인데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그랬었죠. 바로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질 때만 국민주택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나누는데 그때 30제곱미터 이상인 건 뭐를 나눈다? 몇 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0제곱미터 미만인 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침실 숫자가 3개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틀렸고. 세 번째, 준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 기숙사,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세 번째, 또 노인복지주택, 또 하나 오피스텔. 그래서 4가지가 있었죠? 기어 다니는 기다 오노. 이 노인복지주택이 먼저 들어가고 오피스텔이 나중에 썼지만 원래 법주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순서 바꾸면 돼. 결국 기어 다니는 오노 새끼 있다 그랬죠? 하고 기다 오노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준주택에 속한다 한다. 기다 오노를 준주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오피스텔도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네 번째, 공구별 세대수는 자 원래 공구라는 게 뭐죠? 하나의 주택단지를 2 이상의 구역으로 분리시키는 걸 그걸 공구라고 하죠. 근데 이 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세대수는 몇 세대죠? 200세대? 아니요. 최소한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고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인 주택단지에서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단다. 전체는 한 공구가 300세대니까 2개 공구로 나누면 600세대 돼야 되겠죠? 합쳐서 그때는 400여나 6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주택단지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고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몇 번? 5번부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자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 리모델링 있죠? 증축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리모델링 중에서도 특히 무슨 증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수 있었죠. 그럼 수직 증축이란 기존에 있던 아파트 옥상에다 더 짓는 거야.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최대 몇 층까지만 가능합니까? 위에다 5개층까지 올립니까? 그러다가 밑에 짭으로 들어가지고 붕괴돼 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말래. 몇 개층이죠? 원칙은 3개층 이내에서 증축하되 건축물의 기준 층수가 몇 층이라면 14층 이하인 그런 아파트라면 몇 개층까지만? 그때는 3개층이라 2개층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6번 주택조합은 뭐뭐 있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근데 무슨 주택조합? 직업? 아니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이게 셋으로 구분되죠. 주택사원 사채라는 건 누가 발행한다 했죠? 주택으로 갚겠다고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한국토지대공사와 법인 등록사업자만 발행하는데 이때 법인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인 자만 발행하죠? 3억 원? 이번 시험 문제 3억으로 났죠? 아니에요. 5억 원 이상인 법인 등록사업자만 주택사원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아니요. 여기는 200m가 아니라 몇 미터라 했습니까? 150m. 한 개층을 주택법에서는 3m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건 분양가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9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수집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놓고 그걸 계속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걸 해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언제마다 하랍니까? 분기마다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분기마다가 아니라 언제마다 했죠? 반기마다. 분기하고 반기는 하늘과 땅이야. 분기라는 건 3개월마다는 뜻이고 반기라는 건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6개월마다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분기마다가 아니라 이건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죠. 자, 마지막 10번째. 농지법에서 농지 개념, 농업인 개념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며칠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을 있었죠? 진흙 밟고 돌아다니는 건 90일 이상만 밟으면 된다 그랬지. 언제 120일이라 그랬어. 틀렸죠? 아니면 대가축 2도, 중가축 10도, 소가축 100도,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이 되죠? 또 아니면 1년 중 며칠 이상 축사업에 종사한다? 축사업은 소똥 밟고 돌아다니는 건 120일 이상을 밟아야 그래야 농업인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90일과 120일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틀린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매일 정리노트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